자, 부자의 법칙 12장 부자가 되기 위한 효과적 행동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고의 사용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해야 한다. 행동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현재 자리에서 약간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다. 현재의 자리를 단지 채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발전한다. 같은 일을 하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영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 약간의 진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뭔가 행위를 한다. 그러면 진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리에 충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모든 것은 후퇴할 것이다. 현 이추에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 정부, 경제에 짐을 더해줄 것이다. 그렇겠죠. 각자의 사회적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회는 답답한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이 큰 경비를 들여 그들을 끌고 가야 한다. 세상이 더디게 발전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겠죠. 그들은 낮은 발달 단계에 속해 있다. 그들의 태도는 퇴보를 향한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진보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내 역할에 충실해라. 그러면 사회는 다 같이 진보한다. 모두가 다 각자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진보는 신체적, 정신적 발전 법칙에 의해 이끌어지기 때문이다. 동물 세계에서 진보는 과다한 생명력에 의해 일어난다. 하나의 생명체가 자신의 수준에서 표현되는 기능보다 많은 생명력을 가졌을 때 높은 수준의 기관이 발달하게 되고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7년인가 9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는 세상이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다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체는 진화해서 우리 인간까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죠. 예. 그 생명체가 계속 진화하는 그런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체 그 수준에서 보다 좀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진화한다. 그래서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인간까지 왔다. 이런 게 그 종의 기원의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신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체가 없다면 새로운 종은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부자는 새로운 종이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가난한 종하고 다시 생겨나서 부자가 된 종은 다른 거라는 거죠. 종이 변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능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이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매일매일은 성공의 하루 혹은 실패의 하루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날은 성공적인 날이다. 그날 원하는 걸 얻었으면 성공적인 날이라는 것. 매일 실패가 계속된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매일 성공이 계속된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성공하는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과 신념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당장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관한 한 실패한 것이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매우 사소한 행위라도 결과는 뜻밖의 커질 수 있다. 가동된 모든 힘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 하나에 많은 것이 의존해 있을지도 모른다. 커다란 가능성을 향한 기회의 문이 바로 그 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하루 그냥 보내면 되지 뭐 내일부터 하지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그 작은 일이 엄청난 기회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초월적 힘이 세상사와 인간사를 어떻게 만들고 조합하는지 모두 알 수는 없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오늘 지금 여기서. 작은 일에 무시나 실패가 원인이 되어 원하는 것을 늦게 얻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그날 모두 하라. 그러나 여기에도 고려해야 할 한계와 조건이 있다. 최단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일을 하기 위해 과다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할 일이 10개인데 그거를 1시간 내에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 하거나 일주일 동안 할 일을 하루에 해치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일 것까지 자꾸 땡겨와가지고 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금방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마라톤 뛰는데 페이스 조절 못하면 중간에 아무리 잘 뛰어도 나가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각 행위의 효율성이다. 모든 행위는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뉜다. 모든 비효율적 행위는 실패이기 때문에 평생 비효율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이다. 비효율적 행위는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다 준다. 한편 모든 효율적 행위는 성공이기 때문에 평생 효율적인 행위만 한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한다. 실패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태도로 많은 일을 하고 효율적인 일은 충분히 하지 않아서이다. 비효율적인 일을 많이 해. 그 효율적인 일은 충분히 하지 않아. 당연히 실패지. 비효율적인 행위를 조금도 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위를 충분히 한다면 부자가 된다. 이것은 논리적 명제이다. 이래서 자꾸 과학이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각 행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법이 수학 같은 정밀과학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각 행위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답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각 행위를 정말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창조주는 우리와 함께 있고 그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 행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각 행위를 창조주가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월적 힘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너무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초월적 힘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각각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 힘에 맡기면 된다. 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초월적 힘이 있기 때문에 내적 힘에 맡기면 된다. 모든 행동은 강하거나 약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모든 행동이 강하면 부자로 만들어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이 강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는 동안 자신이 만든 영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놓치지 말고 하던 일을 해. 그러면 그 행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공한 행위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날이 성공이고 매일매일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치입니다. 그 영상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목적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위를 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영상을 놓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신력과 행위를 합일시키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정신력과 행동이 함께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성공적이지 않았고 비효율적인 것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몸은 일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어. 그러면 직장에 하는 일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성공이 아니다. 이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행위에 초월적 힘을 동반시키면 자체로 성공적인 행위가 된다. 모든 성공은 다른 성공으로 길을 열어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한 진보와 움직임은 계속해서 빨라진다.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고, 성공은 성공을 부르고, 그러면서 길이 열려지고 상당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행위는 결과에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누군가 더 충만한 삶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물질이 그에게 다가오고 욕구의 영향력은 배가 된다. 삶의 욕구가 만물에 내재된 이유가 그것이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죠. 계속 맛있는 걸 안 먹어보면 그런 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내일 하루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당겨져 온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아침에 해가 왜 이렇게 일찍 안 뜨냐 이렇게 답답해 하셨대요. 하루하루를 성공으로 사니까 그 다음날도 빨리빨리 땡겨서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분출하는 거죠.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날 하고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라. 사소한 일이나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매 행동마다 자신의 영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뚜렷하게 영상으로 매 순간마다 보라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죠.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 영상이 기억 속에 고착될 수 있도록 뚜렷한 영상을 떠올려 집중하면 된다.
이것이 쉬는 시간에 하는 거지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리면은 이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항상 쉬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바로 거기에 집중해라, 이런 거예요. 신속한 결과를 원한다면 여가 시간마다 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빨리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으면 여가 시간마다 이 연습을 계속해라. 끊이지 않고 생각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고정되고 무형물질이 마음속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주변에 있는 무형물질이 내 마음속으로 이동이 된대요. 그런 다음 일하는 시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자극제로 영상을 한번 떠올리면 이러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거 영상을 한번 떠올리고 자극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면 돼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극제로 영상을 한번 떠올리면 되는 것이다. 여가 시간에 들인 노력으로 영상이 의식을 점령하게 해놓으면 언제라도 그것을 꺼낼 수 있다. 미래의 밝은 약속에 크게 고무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고 그 이루어진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온몸을 막 전율하게 해.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는 즉시 나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분출되고 그것이 나를 고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에 방금 알아낸 지식을 사용해 끝부분을 살짝 바꿔보자. 자, 정리합니다. 또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해 스며들고 가득 채운다. 이 물질 내에 있는 사고는 생각에 의해 영상화된 것을 생산해낸다. 인간은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형 물질 위에 자신이 생각해낸 형태를 찍어냄으로써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제1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제1법칙. 예를 들면 이 우주는 큰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큰 사람이 생각을 해서 영상을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을 그 큰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사람이 그 영상을 전달받자마자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 생산해낸 게 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내 앞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제1법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적 마인드가 창조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선명한 그림을 형성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영상의 법칙. 그리고 신념과 목적의식으로 그날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 신념의 법칙으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날그날. 그리고 각각의 일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